여기까지 너무 이 도메인별로 읊으면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서 제 하이라이트 파트는 사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로서 어떤 일을 했는가라는 것들을 공유 드릴게요. 그래서 이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한 장에 내가 한 것들을 다 담아 봐야겠다 해서 만든 게 지금 보시는 화면인데요. 국내와 제가 미국 커뮤니티, 프롬프트 엔지니어에 대한 커뮤니티의 어떤 정보들을 보면 국내는 아직까지 프롬프트에 대한 인식이 낮게 그냥 단순히 문장만 잘 쓰면 되는 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프롬 엔지니어링은요. 지금부터 말할 예정인데 LLM이라고 할게요. LLM의 왜 언론사에서 어떤 모델들 발표할 때마다 "요게 된다."라고 하면 실제 써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떤 실제 성능과 현실에서의 접목하는 거에 있어서 간극이 큰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한계를 대표적으로 제가 4 개라고 보고 있고요. clarity, context, consistency 그다음에 efficiency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과제는 모델의 답변 정확도, hallucination 줄이고 그다음에 윈도우 컨텍스트가 늘어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죠. 컨텍스트가 늘어나서 그걸 뭐 책을 한 권 다 넣는다고 LLM이 다 알아주진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로스트 인 더 미들 현상을 손실을 막을까? 그리고 너무 비싸잖아요. LLM이 쓸 때마다 다 비용이라서 프롬프트 최대한 짧게 써보고 결과는 올려야겠다. 뭐 모델의 레이턴시, 모델 호출을 조금만 해가지고 어떤 레이턴시 줄여봐야지라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프롬 엔지니어링으로 해결한 것들을 연두색 글씨로 하이라이팅 해왔는데 오늘 이 파트를 함께 보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제가 실제로 서비스한 것들 사례로 볼 거고요. 실제로 서비스를 했던 그 시발점들은 모델이 한계를 극복하거나 모델의 한계 혹은 모델의 성능, 퍼포먼스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프롬 엔지니어링만으로 극복한 그런 것들인데 후반부로 갈수록 프롬 엔지니어링과 요즘 왜 유행하는 키워드 랭그래프랑 뭐 레그 그리고 멀티 에이전트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프롬프트로 이거 들으시면서 이것까지 가능해? 혹은 의심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정말 저게 됐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다소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재밌을 것 같아요? 억지 반응 아니시죠? 이제 마지막 세션이라서 빨리 하고 가자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파트는 clarity인데요. 모델이 갖고 있는 언어 모델은 clarity가 떨어집니다. 무슨 소리냐면 말은 너무 잘하는데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너무 왜 그런 말 들어보셨죠? LLM은 발산을 잘하는데 수렴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말은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데 수렴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정말 코드처럼 코드는 0과 1로 딱딱 나눠지는데 자연어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걸 명확한데 이걸 어떻게 써야 돼?"라고 개발자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비스를 실제로 했던 것들이 클래리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프롬프트를 써서 유저 인텐트 오늘 하루 종일 또 많이 들으셨을 텐데 니즈라는 단어 거의 매일 듣고 계시지 않으세요? 현업에서. 니즈가 뭐냐? 그래서 인텐션이 뭐냐? 사용자의 의도가 뭐냐? 프롬프트를 쓰는 의도가 뭐냐? LLM한테 물어봐도 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의 의도와 생성형 AI를 쓰는 세그멘테이션 아마 이런 내용 처음 들어보셨을 제 책을 보신 거나 방송에서는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 정말 많이 얘기했는데 여기 앞자리에 계신 홍재 기자님이 다 통편집하셨어요. 이 언어학적인 내용은 재미없다. 그래서 통편집돼서 다시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 재밌는 내용이에요. 사용자의 의도를 알아야 생성형 AI 서비스에 성공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사용자의 의도를 어떻게 알아차리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전통적인 데이터 분석 사이드에서는 뭐 사용자의 로그를 조사한다거나 혹은 사용자가 머문 시간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조사를 하겠죠. 그런데 프롬프트는 과학입니다. 그 이유가 프롬프트 문장에 사용자가 하려고 하는 걸 정확하게 담아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지금 원이 있고 거기 안에 인텐트라는 의도라는 원이 있고요. 사용자는 그 의도를 프롬프트를 통해서 전달을 한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서 제가 이 프롬프트, 사용자의 언어를 분석한 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대화 분석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금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타이틀을 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뭔가 이거를 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굉장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인문학과 어떤 반대 사이드의 장벽을 허물고 있는 그 과정에서 제가 프롬프트를 쓸 때는 제 전공 지식을 많이 녹여서 해결해 볼 때가 많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사용자 의도 분석인데요. 컨버세이션 애널리시스는 스피커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행위를 분석하는 거고, 저희가 프롬프트를 쓰면 AI는 답변을 하죠. 그리고 사용자는 또 한 번 물어보고 AI는 또 답변을 해요. 이런 거를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언어는요, 사실 벗겨보면 세 가지 레이어예요. 텍스트 형태가 있고 맥락이 있어요. 맥락은 제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어떤 이 맥락, 여러분들과 저만 아는 그런 맥락, LLM은 모르는. 그리고 여기는 한국이에요. 그래서 한국 청중을 대상으로 저는 한국어로 스피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복합적인 레이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분석할 때 유저가 프롬프트를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끝나냐, 싱글턴, 이어서 얘기를 계속하냐, 멀티턴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요, 그 프롬프트에 어떤 액션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액션이라고 하면 행위죠. 그래서 정보 검색해줘 라고 하면 정보 검색이 될 거고, 내 코드 고쳐줘. 제가 B2C 서비스를 하는 곳에 있을 때 프롬프트를 많이 분석했는데, 로열 유저가 개발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코드를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의도는 코드 수정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액션이 끝났어요. 그래서 싱글턴도 끝나고 그 다음에 액션도 끝나고 그 다음에 스트럭처를 볼 수 있는데, AI의 답변을 받은 사용자는 분명한 표시를 합니다. 표현을 다음 턴에서 뭐 좋다든지 아니면 관련한 어떤 검색을 또 한다든지. 그래서 스트럭처를 만족했으면 선호하고 만족하지 않았으면 비선호하는 구조를 갖고 있고, 마지막으로 컬처 단에서 볼 수 있는 게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영화 외 허 보면 허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되죠. 거기 주인공 이름이 뭐죠? 크게 말씀 주시겠어요? 사만다? 그 남자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테오도르인가? 알고 물어봤습니다. 숨차서요. 한번 끊어가려고. 테오도르인데, 이런 걸 스탠스라 그래요. 스탠스 테이킹. 여러분이 AI를 쓸 때 갖고 있는 어떤 입장, 그래서 스탠스가 있는 쪽이 뭐 제타나 이런 서비스, 페르소나 AI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이런 식의 표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생성형 AI 이용자의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프롬프트만으로 생성형 AI 이용자가 어떻게 프롬프트를 쓰고 무슨 행동을 하고 뭐를 원하는지를 완벽하게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 표를 가지고요. 내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한 번만 말하고 코드를 많이 쓰네. 혹은 번역을 많이 하네. 혹은 멀티턴을 하는데 뭔가 불만을 많이 갖고 있네? 라고 하면, 만약에 불만을 갖는다고 하면 그 불만의 대화 패턴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알맞는 어떤 프롬프트를 제가 설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번 더 깊게 들어가냐면요. 이 분석이 끝난 다음에 뭐를 하냐면 액션 애널리시스를 하는데, 아마 요거 이제 현업에서 많이들 고민을 하실 텐데, 한국 분들이라고 일반화하는 건 아니지만 다소 프롬프트가 너무 짧고 무뚝뚝하고 화난 것 같고, 그리고 AI가 다 해주길 바라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날씨 이렇게만 물어보시죠. 뭐 코드 뭘 해야 되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의도 분석하기가 진짜 난관인데, 이때 할 수 있는 게 액션 포메이션과 액션 에스크립션이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 액션 포메이션하고 액션 에스크립션 두 개를 분석해줘라고 한다면 그 의도가 조금 더 다채롭게 분석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액션 포메이션은 그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 사용자가 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을 하고요. 액션 에스크립션은 그 텍스트 이면에 숨은 의도를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 글자가 근데 보이세요? 너무 작죠? 자, 보이세요? 앞에 계셔서 그런가? 뒤에도 보이세요?
네. 요거 슬라이드 아마 공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주식 동향을 물어봤어요, 예시에서. 근데 주식 동향이라고만 하면 이 사람이 주식 동향 오늘인지 아니면 지난주인지 혹은 앞으로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약간 미싱 인포메이션을 또 채우는 방식으로 프롬프트를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컨셉에서 나온 게 바로 메타 프롬프트입니다. 메타 프롬프트는 정의하자면 LLM이 언어 모델이 자기가 직접 필요한 프롬프트를 써주는 컨셉이에요. 프롬프트가 너무 정성적이고 쓰기가 어렵고 번거롭다 보니 LLM 특히 개발자분들 중에서 메타 프롬프트를 많이 선호하실 텐데요. 이 2023년도부터 많은 연구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저 인텐트를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쓰면 결과가 쓸모가 없거든요. 잘 알려진 프롬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LLM의 프롬프트를 생성해주는 프롬프트 제너레이터는 클로드, 엔트로픽에서 만든 프롬프트 제너레이터예요. 생성해주는 건데 그 왼쪽 그림 보시면 위에 서머라이즈를 해달라는 한 줄을 썼는데 지금 하얀색에 채워진 게 이 클로드가 생성해준 메타 프롬프트 결과물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써주는데 당연히 답변이 좋을 수 있을까요? 일단 답변이 좋을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자꾸 뭘 해봐 달라고 해서 송구하긴 한데 답변이 좋을 것 같다. 길이가 길기 때문에 손 들어주실래요? 기자님은 확실하세요? 네. 아니다. 답변과는 상관없을 것 같다. 답변 길이와 상관없을 것 같다. 손 들어주시겠어요? 반반이네요. 그 정답은 후자입니다. 사용자 인텐트가 틀리면 이렇게 길게 써도 답변이 쓸모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핵심, 이런 서비스의 핵심은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있죠. 매직봉 형태로. 이런 서비스의 핵심은 사용자 의도 분석, 지금까지 말한 분석에 있는데요. 저도 요거 서비스 했었어요. 서비스 배포했었고 비용 문제로 철회를 했지만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가설은 사용자가 너무 대충 쓰니까 찰떡같이 그 마음을 캐치해서 좋은 답변을 받게 해주자 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LLM이 있고 시스템 프롬프트라는 컨셉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 유저가 뭔가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시스템 프롬프트랑 같이 그냥 답변을 하는 게 기본 오리지널이죠. 그런데 그러지 말고 1차 호출에서 유저 인텐트를 아까 액션 포메이션이든 액션 에스크립션이든 써가지고 정확하게 추출한 다음에 답변을 하게 하자. 그러면 이 사용자 쿼리가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질문은 목디스크 전조 증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썼던 프롬프트가 전문이 공개가 되어 있고요. 아주 간단하게만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역할은 사이콜로지스트, 심리학자 역할, 그리고 그때 당시 GPT 3.5 터보 모델을 썼는데 그 터보 모델이 정말 스투핏합니다. 아시죠?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좋은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불과 2년 전에는 정말 저사양 모델로 많은 서비스를 했었을 때의 한 예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해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어에서. 해체는 반말이 정말 잘 나와요. 요즘엔 반말로 해줘라고 했을 때 반말이 잘 나오지만 당신 안 나와서 해체였고요. 왜 프롬프트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프롬프트 잘 쓰는 공식이 있다 그래요. 역할 지정해 주세요. 그다음에 뭐 포맷 지정해 주세요. 구조를 잡아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자동으로 생성하게 해서 목디스크 전조 증상을 이 프롬프트와 만나면 조금 더 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목디스크가 있는데 구구절절 설명을 하고 있죠. 상황적인 설명. 그래서 받은 답변은요. 답변 보시면 왼쪽하고 오른쪽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애저를 써가지고 뽑은 결과인데 목디스크 전조 증상이라고 하면 너무나 일반적인 답이 나오고 있고 조금 더 상세하게 한다고 하면 상세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그 프롬프트 사용자가 쓴 토큰 수만큼 비례해서 답변도 길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나와서 길게 쓴 프롬프트가 당연히 긴 답변을 보여주고 있는 리니어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리니어가 아니라 클래리티를 좀 처리하기 위해서 저는 유저 인텐트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를 보여드린 거고요. 두 번째 제가 했던 이 클래리티 해결을 위해서 트라이 했던 서비스 중 하나는 페르소나 AI입니다.
그래서 페르소나 AI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페르소나 AI가 볼드한 BM을 찍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쓰다 보면 뭐 이런 말을 해요. 요즘 애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전 요즘 애들이 아니라서 캐붕. 캐붕 아세요? 캐붕 아시면 요즘 애들이라고 할게요. 캐붕은 캐릭터 붕괴예요. 페르소나 예. 요즘 애들로 인정하겠습니다. 캐릭터 세계관을 유지하면서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맥락을 잃어버리니까 다시 리셋이 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어떻게 해결했냐라고 했을 때 일단 사용자가 프롬프트로 뭔가를 물어보면 그 사용자는 페르소나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라고 할게요. 변호사라는 어떠한 캐릭터를 한정했어도 변호와 관련된 로우와 관련된 것만 묻지는 않아요. 현실 세계 유저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페르소나 세계관, 일상 대화, 정보 검색 요 다양한 행위를 할 텐데 요런 것들을 아까 인텐트를 통해서 제가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에서는 혼밥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멀티턴의 대화를 보시는 거고요. 그런데 이 대화와 함께 자세히 보시면 위에 번호가 달려 있죠. 2번 Non Information Seeking 그리고 맨 마지막 대화에는 1번 Information Seeking 이런 식으로 의도 분석한 결과를 카테고리화 시켜서 번호를 찍게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처리를 하면 의도 분석이 더 정확하게 돼서 이 사용자한테 맞춤형으로 원하는 맥락이 살아있는 대화를 제공해 줄 수가 있고 두 번째 데이터 처리하기도 너무 편하고 그다음 마케팅 쪽에서 어떤 광고를 붙이기도 이렇게 했더니 편한 거예요. 그래서 AI 챗봇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썼던 프롬프트의 완전 상위에 있는 프롬프트예요. 이 프롬프트 보시면 프롬프트인데 생각보다 다소 다르게 썼을 거예요. 약간 수도코드의 형태로 지금 프롬프트를 써서 첫 번째는 유저 사용자의 의도를 추출하는 거, 두 번째는 여러분 아시죠? 챗봇이 말은 시작은 잘하는데 끝을 못 맺어요. 얘는 계속 대화를 해요. 그런데 사람은 대화를 하다 보면 시작, 중간, 끝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낄끼빠빠처럼 낄 때 끼고 빠지게 빠져서 대화를 마무리하는 것도 먼저 하는 액티브한 챗봇을 만들어 봤었어요. 그때 할 수 있었던 이 LLM을 명확하게 처리를 해야 요 프롬프트가 잘 작동을 하는데 그렇게 했었던 어떠한 비법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프롬프트를 줄글 형태로 넣지 않고 의도를 더 잘 처리하기 위해서 프롬프트는 자연어와 컴퓨터 언어의 중간 형태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처리할 때는 컴퓨터 언어스럽게 쳐주면 잘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처리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클래리티를 살펴봤습니다. 클래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의도 분석이 가장 저는 크리티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